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 앞에 많은 추천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조주한 현직 교사님의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품앗이로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그곳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술이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공부하는 이유와 배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책이다. 실제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개인학습을 하고 방과 후에도 휴대폰과만 주로 어울리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이 책이 해답을 줄 거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인재, 이제 혼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여러 사례들로 사실 느끼고 있어요.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블라인드 채용이나 또 실제 취업이 되어도 그런 사회적인 관계에 적응하지 못해서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의 저자의 말처럼 오히려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그걸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해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1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 커뮤니티 리더, 그들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스펙보다는 노력과 실력, 소통, 공감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생각에 책을 읽으며 굉장히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첫 부분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취업에 힘들어하는 계약직 윤 과장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저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먼 길을 돌아와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공부 그것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였어요. 현실에서는 예상 정답과 정답을 맞추기 위한 훈련이 큰 의미가 없죠. EBS 다큐멘터리에 나온 서울대학교 엘리트들의 공부법 역시 교수의 말을 모두 녹음하고 기록하여 무조건 외우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각자 생각하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며 그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이 꼭 필요합니다. 저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일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은 미국 기업 중에 현재 시가총액 1위로 가장 비싼 기업에 속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원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경력을 보고 채용하기 때문이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함께 같이 일한 사람들의 평판 조회까지 한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또 그렇게 입사를 하더라도 막상 살아남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년 필요 없는 포지션을 블루프린트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후에 그 자리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해요.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새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홀로 정해진 답만 찾는 법만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힘들죠. 그래도 그렇게 살아남아서 뛰어난 커뮤니티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에게는 MVP를 뽑아 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의 일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관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2000명의 후보와 그 중에 500명의 MVP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들어보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찾았다고 해요. 그들의 핵심은 끊임없이 자신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공부를 통해서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자신을 변화시키며 대처하는 사람들이 바로 MVP였다고 해요. MVP들이 공부한 방법은 그냥 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배워서 남에게 주기 위한 그런 봉사정신이 담긴 공부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총 3부류로 나눴는데요. 목표 지향형, 자아개발형, 커뮤니티 리더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표 지향형은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당장의 성과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그런 끝인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타고난 학습자라고 불리며 늘 공부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갑니다. 배우기도 하고 술자리도 챙기고 전부 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자아개발형이죠. 저는 제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자신이 공부한 걸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사람,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든 블로그에 글을 쓰든 성장판이라는 좋은 커뮤니티처럼 그렇게 멋진 커뮤니티를 만들든, 이 책의 저자는 이 마지막 부류를 커뮤니티 리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커뮤니티 리더는 다른 부류에 비해서 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은 현장과 융합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하면서 커뮤니티 공부는 진짜 살아있는 공부라고 말합니다.
또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퍼스널 브랜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정 분야를 공부해서 그걸 나눔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는 것처럼 되는 것 같겠죠. 마지막으로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건 오랫동안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끈끈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서로 모르는 부분은 또 알려주고 잘 아는 부분은 또 남들에게 나누고 함께 성장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죠. 예전의 인맥과는 조금 다르지만 진짜 인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여러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을 이끄는 사람을 여기서 커뮤니티 리더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가 하나 나오던데요. 문제하러 불렸던 김영욱 부장이 어떻게 MS 최고 발표자가 되었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높인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란 내가 모르는 부분은 더 잘 아는 사람에게 배우고 또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아는 부분은 남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 말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면 끝까지 파고들었다고 해요. 또 가장 핵심인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가공해서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총 1위를 탈환하게 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맡아 기업을 운영하던 스티브 발머와 그가 물러난 이후, 스티브 발머가 물러난 이후에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발머가 기업을 이끌던 시절엔 사실 금융위기도 있었고 또 순수익이 3배로 늘어난 그런 잘한 점도 당연히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티아 나델라가 부임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걸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건 사티아 나델라의 아주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둘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스티브 발머 시절에는 누가 더 성과를 많이 내느냐 하는 그런 경쟁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우리가 최고라는 엘리트 의식도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직원이 아이폰 쓰니까 그걸 빼앗아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나 말고는 다 틀렸다는 오만함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티아 나델라가 부임한 이후로는 성장 마인드셋을 기초로 늘 공부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공감 능력을 갖춘 리더들을 여러 곳에 중용하고 외부 피드백에 재빠르게 반응한 걸 보면 왜 사티아 나델라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티아 나델라 시절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커뮤니티 리더들이 가득한 기업이 된 거죠. 사티아 나델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역시 인간의 가능성과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티아 나델라의 커뮤니티 리더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굉장히 많이 상승시킨 기업의 가치를 높인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장의 끝에서도 예시가 나오는데요. 널뛰는 이력의 소유자 MS 대표 기술영업 김성미 이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야기도 사실 앞에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지성과 실행력, 함께해야 진짜 공부가 된다. 또 선의와 공유의 힘.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결국 커뮤니티 리더는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는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함께 대화하면서 독서 모임하면 참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 2장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